6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기준 60억 했고요. 우리 죽게 하겠어? 욕 먹으면 어때? 진우야,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줄래?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으로 과일 유통하고 있는 27살 대표 이진우라고 하고요. 워럭도전이라는 네임으로 지금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6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기준 60억 했고요. 23년도 1월은 8억 5천 정도 했어요. 그래갖고 23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1월 달에는 설날이 있었잖아요. 빅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2월은 장사가 안 돼갖고 죽겠습니다. 근데 60억 매출이면 진짜 대단한데 천재 아니세요 혹시? 저도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구매 대행 시작했어요. 대부분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과일 팔았냐고 물어보시는데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고요. 첫 소싱 아이템이 운동화였는데 메쉬 재질로 된 운동화였어요. 물 다 스며들 것 같이 생긴 거. 그리고 나무로 만든 지구본 같은 거 갖다 팔았죠. 저도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갖다 팔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하고 또 실패한 게 있어? 실패는 굉장히 많았지 사실. 처음에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야 사실. 아이템이 너무 개떡 같기도 했어. 뭐 목재로 만든 지구본 누가 사겠어.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도 안 나오고 뭐 매출도 안 나오고, 유입이 안 나오면 매출도 당연히 안 나왔겠지. 사람들이 내 걸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열정이 점점 사그라들었던 것 같아. 이런 비슷한 과정들을 내가 한 두세 번 정도 겪었어. 그러면서 아마 과일을 팔기 시작했을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과일을 선택한 게 아니었네. 그렇지. 처음부터 과일을 선택한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사업에 대한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 그때 내가 대학생이었잖아. 그때 축제철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봐야겠다. 근데 페이스북 같은 데 보니까 막 철판 아이스크림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요도 많이 받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저거 돈 되겠는데? 싶어갖고 철판 아이스크림을 축제 때 팔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철판 아이스크림을 기계를 대여를 해야 되니까 기계 대여하는 데를 알아봤어. 근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건 하루 단위로 빌려주는 데가 없었어. 그런데다가 그 총체적 난국이었던 게 뭐였냐면, 전기를 끌어와서 써야 되는데 전기를 끌어오려면 학생회의 허락이 있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그러면 막말로 막 길바닥에서 철판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들 어떻게 팔아? 방법이 있겠지. 발전기를 쓰더라고 대부분. 발전기를 알아보니까 발전기를 대여하는데 비용이 그게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 아마 내 생각에는 꽤 비쌌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루 단위로 빌려주는 데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흐지부지 됐지.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업은 하고 싶더라고. 축제 때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장신구를 팔아봐야 되겠다. 뭐 반지라든지 팔찌라든지 이런 걸 팔아봐야 되겠다. 어차피 그런 건 전기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 돗자리 깔아놓고 그냥 쫙 뿌려놓고 사세요 하면 되니까. 근데 뭔 생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매국에서 서칭을 해서 한 10만원어치 정도를 샀어. 근데 사진과는 너무너무 확연히 다른 퀄리티. 깜짝 놀랐어 진짜. 그걸 보고 야, 이거는 내가 진짜 원가에도 못 팔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바로 싹 다 반품해버렸어. 알다시피 반지 같은 게 호수도 너무 다르잖아. 아무래도 그런데 진입장벽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 그러면서 또 흐지부지 돼갖고 끝나게 됐지. 그러면서 실패를 또 맛보게 됐어. 진짜 고생이 많았네. 너무 힘들었지. 또 다른 거는 또 없었어? 또 다른 건, 방학 시즌이 오기 전에 친구랑 이제 야,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다가 과일 트럭 얘기가 나온 거야. 트럭 과일이라고 하지.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았어. 왜냐면 친구랑 아이디어를 낸 게 되게 획기적이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봉지 사이즈별로 가격을 정하자. 그러니까 봉지 사이즈 가격제겠지. 그 봉지 사이즈를 예를 들면 소자, 이만한 소자에다가 어머님 이거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으세요. 제가 이건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런 인센티브가 생길 거 아니야. 야, 내가 하나라도 더 담아야 돼 이러면서. 그게 재밌기도 하고 그게 엄청나게 매출을 많이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도 소 사이즈, 중 사이즈, 대 사이즈 이렇게 만들어서 뭐 5,000원, 뭐 7,000원, 만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신난다,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막 희망에 차가지고 며칠이 지났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친구 이름이 수연이었는데, 야 수연아, 트럭은 어디서 빌리지? 야, 일주일 아니면 또는 한 달 뭐 이렇게 빌려주는 렌트카 업체는 없던데? 또는 야 수연아, 근데 숭아 같은 걸 팔면 과일 재고는 어떻게 하냐? 다 썩어, 하루 만에 썩는 거 아니야? 과일은 어디서 사지? 이런 걱정들이 계속 쌓이는 거야. 결국은 또 흐지부지 됐어.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실행을 못하고 또 흐지부지 되는구나. 그런 생각에 일단 무작정 들이박아야겠다.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을 해봤어. 그때 당시에 뭐가 제일 잘 나갈까 싶어갖고 갤럭시 S10 케이스가 한참 붐이더라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갤럭시 S10이 처음 딱 출시됐을 때거든. 그래서 이거다 싶어갖고 남대문 시장에, 근데 뭐 사실 케이스가 남대문 시장에 유명한 건 아니었는데 남대문 시장에 뭐 도매상가가 많다고 해서 남대문 시장에 무작정 달려갔고 막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휴대폰 케이스 상가를 찾았어. 그래서 도매로 30만원어치 뭐 젤리 케이스든 미러 케이스든 다 샀어.
맞아. 그때 나도 갤럭시 S10 쓰고 있었잖아. 그때 진호가 그 분홍 색깔 젤리 케이스랑 미러 케이스 나한테 선물해줬잖아. 맞아. 그때 주고 나서 하나도 못 팔았어. 네, 차라리 다 줄 걸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과일을 시작하게 됐어? 그렇게 팔다 보니까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30만 원이라는 돈을 때려 넣었는데 무라도 썰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휴대폰 케이스를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셀러오션 같은 데 들어가보면 이런저런 제안들 많이 오잖아. 뭐 이거 팔아보세요 저거 팔아보세요, 위탁 제안이잖아. 그런 것들 다 갖다 올리기 시작했어. 일단은 그러다가 무화과에서 반응이 오더라고. 청무화과였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무화과는 되게 많은데 청무화과 판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 이거다, 과일이 되는구나 싶어갖고 내가 과일로서 사이트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지. 사실 그때 운도 좋았던 게 9월달이었잖아. 추석이 있었다고. 그때 매출이 잘 났지. 그러면서 완전히 과일로 뒤집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면은 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했어? 사실 우리가 하는 포지셔닝에 있는 사업 비즈니스들은 그렇게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가진 않아. 내가 투입하는 리소스가 아웃풋이 많이 나올 때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뭐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 근데 설령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10만 원짜리 발주 같으면 10만 원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돈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근데 걱정하고 재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이 돈을 투입했을 때 5천만 원이 날라가고 1억이 날라가고 뭐 10억이 날라가고 이럴 때나 걱정하는 거야. 우리 초보 셀러드 분들은 날라가야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 아닌 경우도 많고 뭐 100, 200에서 끝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걸 설령 날렸다고 할지언정 손해가 없어. 그거는 1,0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난 장담해. 내 입장에선 지금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 거야. 그리고 1,000만 원을 잃었어도 후회 없어. 1,000만 원 이상의 값어치의 경험을 한 거거든. 그리고 사실 1,000만 원이라고 해봐야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벌면 두세 달이면 사실 벌 수 있어. 뭐 길게는 세네 달 걸릴 수도 있겠지. 근데 뭐가 걱정이야. 세네 달 내가 투자해가지고 정말 60억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세네 달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닌가? 무조건 해야지. 뭐 제일 필요 뭐가 있어?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좀 많이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가? 그렇지. 결국에는 그게 핵심이야. 그 적은 비용으로 많이 시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앞전에 신사임당님도 하셨거든. 구 신사임당님이시지. 나도 그 얘기에 정말 동감을 많이 했는데, 나도 그 초등학생 때 경험했던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 동년배 나이 때는 다 알 거야. 그 문방구 앞에 가면 게임기가 되게 잘 돼 있었거든. 그래서 게임 같은 데 하는데 보면은 붙박이처럼 한 놈이 앉아서 실력 있는 놈이 고수야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롤 플래티넘 막 다이아 된 애들 계속해. 100원 넣고 끝날 때 보스몹 잡을 때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쟤를 이겨야겠다. 그래서 좀 하는 애들도 200-300원 넣고 근데 걔는 너무 잘하니까 나가 떨어진다고. 근데 나는 이놈 잡아야 되겠다 싶어하고 엄마한테 1,000원을 받아. 호기롭게 들어가 문방구에. 아저씨 이거 100원짜리로 다 바꿔주세요. 그래서 100원짜리 이렇게 딱 바꿔준단 말이야. 이만큼 돼. 그럼 들고 와서 오락기 앞에다 딱 놔. 그리고 100원씩 떠. 그때 게임이 동물철권 같은 거였어. 고수들은 그냥 대부분 자기가 연습하고 싶은 캐릭터들 하거든. 나 같은 경우는 백호를 했어. 백호가 사기캐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세. 100원 넣고 백호를 해. 아마 지겠지? 계속 쳐. 근데 4-5판 때 걸린다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 초보 셀러들도 똑같아. 결국에는 100원짜리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 돼. 계속 비벼야 돼. 그럼 된다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1,000원을 다 쓰기 전에 분명히 된다고. 그러면 계속 실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과제인 거네. 맞아. 진짜 실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그러면 무조건 그냥 실행을 해라. 그렇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하고 싶어 하잖아. 실패 없이. 근데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맞아. 나 답답해서. 그게 사실 근데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좀 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깨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실패 없이 한다고? 우리 앞전에도 봤잖아. 그 롯데가 껌으로 대성공한 업체거든? 근데 롯데가 엄청나게 성공한 아이템이 하나 있었잖아. 자일리톨. 사실 자일리톨이 2번에 걸쳐서 나왔던 거 알고 있어? 몰랐지? 근데 처음엔 잘 안 됐어. 그냥 그랬어. 근데 두 번째 자일리톨을 내놓는 순간 출시하자마자 대박이 난 거야. 근데 롯데라고 그걸 알았겠어? 몰랐지. 그치.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 삼양에서 불닭볶음면 냈잖아. 불닭볶음면 처음에 시제품 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와, 이런 개떡 같은 제품들을 어떻게 먹으라고 내놓는 거냐. 이렇게 매워가지고 진짜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불닭볶음면 어때? 엄청 정말 라면 탑10 중에 계속 들어가는 아이템 중에 하나야. 그렇게 똑똑한 삼양,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질비해 있는 롯데, 그런 대기업들도 한치 앞을 몰라. 근데 무슨 우리 개인 셀러들이 대체 뭘 안다고 완벽을 추구하냐 말이야. 그런 마인드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욕먹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실행의 힘이다. 이것저것 해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맞아. 진짜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내용 많이 알려줄 거지? 그럼 내가 많이 알려줘야지. 좋은 얘기 많이 해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듣기 좋은 얘기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구독자가 빨리 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긴 하네. 욕 먹을 수도 있겠다. 우리 죽게 하겠어? 욕 먹으면 어때? 외모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우리 뭐 얼굴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닌데 뭐 어때? 그냥 하는 거지.